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솝에 거기 뭉치면 힘이 된다. 그게 바로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가 되겠죠.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 챕터 10장 노동조합인데요. 첫 번째 인트로를 볼게요.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놀라워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은 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노조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근로자들의 이해관계 이거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많은 선진국에서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노조 조직률이 빠르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11%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에서 우리는 근로자들이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이 이윤 극대화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조도 하나의 주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택 옵션 중에서 노조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목표는 자, 노조 구성원들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맥스 노조원들의 복지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노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정치적, 제도적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제약 조건은 여러 가지 환경이죠. 정치적 또는 제도적 어떤 환경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은 노조가 어떤 전략들 가령 파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임금 인상 요구 등을 추진하고 어떤 전략들을 배제할 것인가 선택하는 요인들 그런 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일부 특별한 조건이 만족될 때만 노조가 생겨나서 번성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해왔는데 기업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기업의 이유는 투자에 대한 정상 수익, 노멀 리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렴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빵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정상 이상의 수익을 지대라고 합니다. 누리는 경우에만 노조는 번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조 같은 경우에 언제 번성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런 정치적, 제도적 환경 중에서도 이윤이 0보다 커야 돼요. 초과 이윤이 있을 때 또 노조는 또 번성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만약에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면 노조를 구성해 가지고 뭔가 얻어낼 게 없으면 노조의 활동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조는 이 초과 이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렌트라고 합니다. 지대라고도 해요. 렌트. 지대를 보고 고용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나누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 우리는 노조가 노사 간의 고용관계 여러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을 하게 될 건데 노조가 근로시간, 임금, 부가 혜택, 또 노동의 이동, 일자리 만족도, 생산성, 기업의 이윤 등을 고려한 고용계약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노조와 관련된 배경과 인트로에 대한 설명들 조금만 더 할게요. 팩트, 사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미국의 노조 가입률 추세가 있는데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 얘기지만 여기 연도가 있고요. 여기가 노조 가입률이야. 노조의 가입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노조 가입률이 좀 이렇게 점차 증가하다가 40년대, 50년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민간 부분의 근로자의 6.6%만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서 그림 바로 두 번째 줄 올라가면 노조 가입률이 또 국가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 효율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라든가 잡고 있는 여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정부 입장에서
법이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영국에서요. 정치적 배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노조 가입률이 높았다 어쩔 땐 낮아지냐 이렇게 되면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전통적으로 노조 운동의 정치적 날개 역할을 했고요. 미국의 노조에서는요. 공개적으로 두 번째 줄 보시면 특정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전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당선이 되면은 집권을 하게 되면은 권한을 갖게 되면은 노조는 날개를 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거기까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민주당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노조의 간략한 역사에 넘어갈게요. 뭐 그냥 역사적인 얘기니까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환경 계약 그리고 불공정 노동 관행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미국 노조의 구조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죠. 미국 얘기니까요. 아셨죠?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런 얘기들이 있군. 다음 두 번째, 노조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거부터 볼게요. 자, 노조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할까 말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입할까 말까 이렇게요. 근로자가 있어. 여기 이제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이렇게 있는데 가입할까 말까를 선택합니다. 자, 노조가 근로자에게 무노조 고용주가 제공하는 임금 고용 패키지보다 더 높은 효용을 주는 임금 고용 패키지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근로자가 되겠고요. 근로자는 노조의 가입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럼 노조 입장에서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 고용 패키지를 제공해요. 패키지를 제공해서 이 임금 고용 패키지가 근로자만 이렇게 딱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을 하겠죠.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근로자가 직면하는 상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10-3에서 나타낸 것처럼 통상적인 노동 여가 선택 모형을 보자. 자, 우선 다음 페이지에 거기 한번 상황을 보시면은요. 자, 수평축은 이제 여가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수직축에는 임금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소득이라 해도 되고요. 소득을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하는 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차별 곡선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임금률 거기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처음에 개인은 W스타의 경쟁 시장의 임금을 받고 무노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W스타니까 이렇게 임금이 되어 있고 네, 이게 W스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P점 이렇게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거기 보시면 U 이렇게 있어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노조 가입 전에 비포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상황에서 보면은 P점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P점일 때 거기 보시면 여가와 노동시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레저라고 해서 여기 L 스타라고 돼. 여가야 여가. 우리 책에서는 H가 노동시간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거기 보시면 W 스타 이렇게 돼요. L 스타이고 W 스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다시 앞으로 가보면 자, 거기 보시면요. AT 이렇게 있는데 무차별 곡선 U가 예산선과 소비 여가의 P점을 선택해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L스타의 여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H스타의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가 시간이야. 여가 시간이고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뭐라고요? 요게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 노동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기업은 다음 달랑 노조를 조직하려는 사람들이 타겟이 되었고요. 이들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새롭고 향상된 고용계약을
약속합니다. 구체적으로 노조는 임금을 $W 향상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노조가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임금을 올리게 될 거다. 유니온에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BT로 이렇게 예산선이 가파르게 되죠. 근로자는 공짜 점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U예요, U. 노조에 가입 시 증가한 임금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률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임금이 인상됐어요. 자, 근데 임금 인상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그 비용은 고용 감축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업은 노동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고 탄력적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노조의 임금 인상에 대응해서 노동의 수요 곡선 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1 찾았습니까? P1 요거로 이제 고용을 감소하도록 줄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가가 이렇게 증가했잖아. 그럼 이만큼 이렇게 되면 노동이 감소하는 거예요. 노동 시간이 감소해요. 근로 시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효용 극대화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용 극대화 조건이 좀 깨지는 상황입니다.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 점이 P1이다 하고 무차별 곡선 효용 함수가 U1, 효용 수준이 U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면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하게 되고요. 자, 노조가 기업의 근로자들을 조직화하는 경우 근로자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요. 더 낮은 효용. 만약에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할게요. 지금 여기 P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다 할게요. 노동의 감소가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노동의 감소가 큰 경우에는 P0를 선택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요. 예산선이 임금률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에게, 노조들에게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효용이 오히려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다 내용을 한번 써드리면 노조가 이제 노조에 가입하게 돼서 노조가 임금률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여기 노조에 가입하기 전이었는데 애프터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어떤 충격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임금 인상을 요구 시 기업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은 고용 감소로 대응합니다. 고용 감소로 대응을 하게 되고요. 대응하고 네, 이해 가시죠? 자, 고용 감소를 대응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면 이게 P0점인 거예요. 그러면 효용이 줄어들게 되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U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용이 감소하게 되고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이게 P0점이 되느냐, P1이 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어서 고용이 작게 감소하면 그래서 이게 P1이 됩니다. 그러면 효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의 그림 바로 밑에 봅시다. 그러므로 이 근로자는 노조에 대한 대표 자격을 부여 선고해서 노조에 이 사람은 반대하게 돼요. 효용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러면 근로자는 노조에 반대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처럼 효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노조에 찬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만약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어서 고용 감소가 소규모가 되면 P1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P1을 선택하게 되면 노조는 찬성하게 된다. 노조에 찬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유노조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한번 볼게요. 이 앞에는 노조의 가입을 결정하는 걸 먼저 살펴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노조의 가입 결정 요거를 살펴본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효용이 증가되면 노조에 가입을 하고 효용 증가가 없으면 가입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다음 유노조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볼게요. 유노조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자,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노조 조직자들은 높은 임금과 적은 고용 손실을 보장할 수 있을 때 근로자들은 노조의 조직화에 대해서 지지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고용 감소는 작은데 임금 인상이 훨씬 크게 되면 노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노조에 가입하는 데는 추가적인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이들 비용이 적을 때 노조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노조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게 돼요. 유노조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조직화 정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노조의 어떤 가입 결정에 대한 노조의 조직 결정에 대한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노조 조직자들이 유노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근로자들을 조직하는 비용. 그래서 노조가 있는 일자리와 관련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기는 첫 번째 근로자들의 조직 비용.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노조 활동들은 허용하고 다른 활동들은 허용하지 않을까? 그러한 법적인 환경, 네, 요것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단체 교섭 도입에 대한 경영진의 반발, 이런 거예요. 단체 교섭을 하려고 했더니 경영진이 야, 안 돼 하고 반발하는 거야. 기업이 노조원들에게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초과지대가 있는가? 그러니까 초과 이윤 지대가 있는가? 지대의 여부,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가 되는가? 많이 있을수록 노조를 가입할 가능성이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이것들이 다 뭐에 영향을 미친다? 노조에 관련된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 가보시면 노동시장에 관측되는 노조의 조직화의 정도는 이들 노조와 관련된 수요 공급의 두 힘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노조 조직률은 근로자들이 노조원이 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수록,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했을 때 얻을 게 많아지면 조직률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무노조 일자리를 유노조 일자리로 전환시키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노조 조직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결국 뭐냐라고 하면, 자, 노조가 지금 가입할까 말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존재할까 말까 수요 공급의 원리인데 이거는 똑같이요. 거기 비용 편익 분석이야. 비용 편익의 접근법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표 10-1을 보시면 미국 노동시장에서 성별 그리고 인종별,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또 직종별, 산업별, 노조 조직률에 대한 차이를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남성이 조금 더 많고요. 인종으로 따질 때 백인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산업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간 노동자보다는 약간 건설업, 운송업, 아니면 정부 기관 이런 데가 좀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 미국 내용의 어떤 노조의 조직 그 관련된 스토리니까 거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관련된 얘기 집중도가 높은 산업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게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임금이 인상됐잖아. 노동에 크게 감소하냐, 작게 감소하냐. 결국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요. 노동 수요에 대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네요. 탄력성의 크기에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노조 가입률은요. 거시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법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노조 가입률은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율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돼 있습니다. 자, 어떤 환경입니까? 하면 거기 보시면 실업률이 높게 되면 어떻게 돼? 고용이 불안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여기 경제적 환경도 쓸게요. 경제적 환경에서 보시면 경제적인 환경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업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 그럼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 불안정이 심해지니까 고용 불안정이 심화돼요. 불안정이 심화돼요. 그래서 노조에 대한 조직률은 높아져요. 뭐 이해하시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질 임금이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돼요.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나의 실질 임금이 떨어지게 되니까 노조의 조직 가입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법적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 조직화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권리법이 있는 주에서는 다른 주보다 훨씬 가입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동, 친화적인 어떤 법률 제도가 잘 돼 있는 데는 높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뭐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노조는 구시대 유물인가 나와 있어요. 지금 노조 가입률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근로자의 31%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대체로 노조 조직화의 시도가 성공적이 되고 있었는데 2001년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은 14%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일자리 위치 또한 점차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들은 기껏해야 노조 가입률 감소의 3분의 1 정도를 설명하고 다른 것들, 직종 내 또는 인구 집단 내에서도 노조 가입률의 급격한 감소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미국 얘기긴 한데 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3절 내용 보실게요. 3절은요, 독점적 노조라고 돼 있어요. 독점적인 노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노동총연맹의 창시자인 사무엘 곰파스는요. 언젠가 노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의 답변은 단순하고 기억할 만하대요. 그 대답은 더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노조가 원하는 것은 뭐냐? 나 그냥 배고파. 더 많이 원해. 뭐 약간 경제학적인, 약간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노조의 행동 모형을 구축할 때 이 대답에 염두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행동 모형을 보게 돼요. 행동이니까 선택입니다. 행동 모형을 구축할 때 나 계속 더욱더 많이 가질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조의 효용은 임금과 고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목적식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건데 효용은 임금과 고용, 여기서는 2라고 쓸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높을수록 좋고요. 고용이 더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이게 다 플러스야. 플러스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 경우 노조의 무차별 곡선의 형태는 일반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10-4의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노조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시도하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나 노조의 요구는 기업의 행동에 의해서 제약됩니다. 자, 제약 조건이 뭐다? 제약 조건은 바로 기업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노조는 그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윤극대화와 완전 경쟁 기업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기업의 행동은 노동에 대한 수요 주체가 기업이잖아요.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거야.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임금 올려주세요 하다 보면은 고용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곡선은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기업이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가 좀 나와 있어요. 독점적 노조의 행동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림을 살짝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고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임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행동의 노동의 수요 곡선인데 이 노동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된다? 우하향하게 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노조 입장에서는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M점에서 결정을 하게 된 거야. M점. 자, 무찰 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더 그릴까요? 이렇게. U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림 바로 밑에 볼게요.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은 기업의 행동의 제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기업이 노동 수요 곡선을 벗어날 수 없다면 노조의 효용 극대화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M점에서 결정되고요. 그때 고용은 이렇게 EM이 되고요. 임금은 어떻게 된다? WM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경쟁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 보시면 노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경쟁 임금 수준은 W 스타로 주어져 있어. 그래서 W 스타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경쟁 시장에서의 임금이야. 그러면 고용도 여기까지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요. 자, 이거는 시장에서의 경쟁 시장에서의 임금이야. 경쟁 시장에서의 임금 수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임금 수준에서는 고용이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노조가 생겨서 고용은 줄어들고 임금은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효용 극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특히 노조가 임금을 선택하고 기업은 이윤 극대화하는 고용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임금 얼마요? 그럼 거기에 기업은 요만큼 대응하는 거야. 임금이 낮아지면 거기서 이윤 극대화. 이게 수요 곡선이 뭐라고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조의 입장에서는 제약 조건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요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노조의 행동 모형, 이걸 독점적 노조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노조는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독점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독점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요. 노조가 기업에 노동력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거네요. 노동력을 독점적으로 제공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노조는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는데 실질적인 독점력을 가지고 있고요. 노조는 그 제품의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노조는 임금을 결정하고요. 기업은 수요 곡선을 검토한 다음에 고용할 근로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노조가 제품의 가격,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면 주어진 임금을 보고 고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채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기업이 결정을 하게 돼요. 자, 독점적 노조 모형에 따르면 노조의 임금 요구 결과 임금이 올라가니까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더 효용이 높다. 맞죠? 만약에 수요 곡선 자체가 임금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거기 보시면 이게 D 다시 이렇게 있잖아요.
임금에 대해서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면 임금 올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임금을 올린다 해도 고용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야.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선택점이 있었을 때 여기 어딘가를 선택한다 할게요. 여기가 U'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M'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고용 감소도 조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임금은 많이 올라가서 효용이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노조의 임금 요구의 결과 일부 근로자는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노동 수요에 대한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작을 경우 효용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용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M보다 M'이 더 효용이 높은 거 알 수가 있어요. 임금이 많아졌는데 고용 감소가 적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마샬 파생 수요 법칙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 주세요. 마샬의 파생 수요의 법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조는 기업으로 하여금 노조원과 비노조 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로 하여금 유노조 기업, 무노조 기업의 생산물 간의 대체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유노조랑 무노조 간의 대체 탄력성이 거의 작아서 대체가 곤란하게 되면 노조의 성공 가능성, 원하는 걸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얘기 나와 있어요. 작을 때 효용이 더 크게 증가한다. 이게 바로 뭐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점적 노조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4절에 보시면요. 정책 응용 사례 해서 노동조합과 자원배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내용을요. 우리가 약간 노동시장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건 바로 노동을 이동하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뭐 노동 이동 파트 있잖아요. 거기 내용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